네, 두 분과 인사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경추사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경제라는 분야에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할애를 해서 무게를 두고 얘기한 거는 처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지금 그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문제 되겠죠. 예. 뭐 실업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든가,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뭐 전반적으로 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그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그 강조돼 왔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남북한 관계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경제적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 나가면서 사실 이 평화 정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로 해서 이번에 특히 그 8.15 경축사에서 부각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내 내부 상황도 좀 함께 고려했다는 말씀이신데, 네.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언급이 특히나 더 좀 이렇게 눈에 띄시던가요? 네, 근데 어제 경축사를 보면 예년에 보면 8.15 경축사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일제로부터 우리가 그렇죠. 해방, 광복을 했기 때문에 일본 문제, 일본의 탄압, 특히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내용으로 할애가 되고 그랬는데, 어제 사실 그런 내용이 빠졌거든요.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갔어요. 예. 용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 수탈의 어떤 전초기지가 군사기지였다라는 예. 그런 언급은 있었지만, 오히려 일본과는 앞으로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 미래지향적인 그런 언급을 주로 많이 했고, 역시 어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평화. 그 다음에 예. 이제 예. 경제인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베를린에 가서 언급한 것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데, 역시 그것은 우리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의 경축사 속에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 그렇죠. 또 미국을 향한 메시지,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함께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우리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의 핵심을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결국은 비핵화가 관건이다라고 강조한 것은 이건 또 미국을 의식한 네.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철도와 도로를 연내. 이건 뭐 4.27 판문점 선언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속을 뭐 지킨다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앞서 USA 투데이가 반응을 보인 것처럼 이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뭐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대통령이 이거를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위반이다, 제재 위반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철도 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예. 우리가 대북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기서 얘기한 것은 보면은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착공식이라는 세리머니를. 그렇죠. 예. 일단은 그 문재인 정부로서는 물론 그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가 남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하는데 예. 이 합의를 한 바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상징적으로라도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과시하는 차원에 있어서라도 일단 착공식조차라도 착공식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출발이 반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그것에 그 초점이 가 있는가, 이래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이행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 물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투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했을 때는 아마도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라든가 미국과의 그 아주 긴밀한 예. 나름대로의 그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마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야말로 마이웨이식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좀 센터장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로 철도 연결이랑 또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개성공단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였고 그 전에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을 때도 상당히 미국 쪽에서는 좀 불만적인 눈으로 바라보던 그 현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얘기들 이렇게 문 대통령이 꺼낸 거면은 지금 소장님도 뭐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뭔가 좀 물밑에서 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좀 그래도 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남북 간의 말씀이시죠. 뭐 북미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년 1월 달부터 남북 대화가 재개가 됐고 4월 달에 이제 판문점 선언 또 5월 26일 날 깜짝 정상회담 그리고 6.12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사실 북한으로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고 4.27 선언도 나왔으니 뭔가 경제 분야에서 남측이 좀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북측에서는. 예, 북측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 제재가 해제돼야 그렇죠. 완화가 돼야 그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연구 조사 뭐 이런 정도 수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 매체를 통해서 남측은 돈이 안 들어가는 일만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예. 상전의 눈치나 보고 제재를 그렇게 제재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개선과 제재는 양립하는 것이 아니다. 남측이 정말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남북 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철도도로 연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본격적으로 보도는 되지 않지만 엊그제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리선건 위원장이 헤어지는 자리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들 남측이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안 되면 예정된 일정에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남북 정상회담 9월 중 평양에서 하기로 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메시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얘기를 어제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아마도 그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소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그 8.15 경축사에서 조금 우리를 좀 놀라게 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그 남북한 관계 발전은 소위 그 미북 대화, 미북 간의 그 비핵화 관련된 이런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우리가 남북한 관계의 발전 이런 어떤 선순환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거 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오시다가 이번에 이제 이것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는 이제 미북 발전에 우리가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배타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측면이 사실 있죠. 한마디로 운전자론 말씀을 뭐 일종의 이제 고시하면. 운전자론인데 뭐 운전자론 자체는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소위 미북 관계와 우리가 남북한 관계 발전 이것을 이제 순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미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라는 그것으로 고려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과정을 거쳐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입장이 이제까지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미북 관계 발전하고 우리 남북한 관계가 좀 이래 떼어내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독자적으로 남북한 관계 발전은 사실상 우리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위 이제 개성공단 그리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여타의 이런 그 경제 협력과 관련된 것은 소위 이제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라든가 미국의 대북 제재라든가 여타의 것이 어느 정도 크게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 자체의 남북한의 관계 발전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 하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좋아요. 우리 대통령이 참 좋은 말씀하셨고 뭐 좀 폼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러지? 라고 혹시 오해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저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게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북미 관계나 이 한반도 이 평화 구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달가화할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없잖아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100% 문 대통령을 믿는다 이런 언급을 직접 공개적으로 했고 예. 또 그저께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강경화 장관과 통화를 하고 트윗을 올렸는데 한국과 미국은 확고하게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FFVD, 이제 최근에 CVID를 FFVD로 용어를 바꿨는데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죠. 이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정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라는 언급을 했지만 아까 앵커께서 앞서 설명을 하실 때 결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전제를 그렇게 대통령도 얘기했더라고요.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평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비핵화가 안 되면 제재 완화도 어려운 것이고 제재 완화가 안 되면 제재가 명백히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물자와 돈이 들어가는 경제협력은 본격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모르는 바가 아니기 그러겠죠. 때문에 네. 어제 8.15 경축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있다. 개성공단도 하고 싶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하고 싶고 이렇게 다 하고 싶지만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9월달 가을 정상회담 전에 또는 그때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애둘러 표현을 했고 그것은 아마 미국도 경청을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US 투데이 언급은 만약에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남과 북이 뭐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된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그건 결의 위반이 된다라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보여주는 몇 가지 제스처들이죠. 그 당시에 그 핵폭탄, 핵실험하던 데를 이렇게 뭐 그 갱도를 이제 뭐 네. 폭파시킨 거라든가 미사일 시험장 뭐 폐쇄한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뭐 직접 군사적인 건 아닙니다. 그 미군 유해 송환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그런 비핵화 조치를 물론 뭐 무슨 탄두를 뭐 이를테면은 뭐 공개를 한다든가 그거를 뭐 제3국에 보내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크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북한은 그래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해준 게 뭐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상 이제 북한이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는 것 그리고 또 ICBM에 준하는 뭐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 엔진 실험하는 장소도 지금 폐기하는 것 그리고 또 미군 유해 송환하는 이것도 사실 큰 거는 큰 것입니다. 예.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에 들어섰구나 하는 진위를 이것을 통해서 읽을 수는 없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미국으로서 여기에서 안 한 건 아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작은 거라면 작은 거지만은 우리가 남북한 관계라든가 특히 한미 관계, 동맹 관계 차원에서 이래 본다. 특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거라고 봐야 되죠. 한미 군사 훈련을 그렇죠. 안 하는데요. 이거 자체를 우리가 너무 경시하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래 또 미국 차변에서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본격적인 진정성 있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첫째 자기들이 핵 개발했는 내용 그 자체 몇 개의 탄두를 갖고 있다니까 여기에 대한 보고서 소위 리스트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물증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군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노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해냈을 때야만이 비로소 종전선언에 응한다라든가 글쎄요. 북한의 요구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봤을 때 북한이 지금까지 제스처 쓴 것 자체는 자기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셀프 비핵화라고 합니다. 북한 자신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비핵화에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미국이 원하거나 또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고 하는 판단이 사실이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북한이 상당히 비핵화 관련돼서 대미 요구라든가 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지는 뭐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좀 나아가는 듯한 모습 보이지 않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까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또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우리 센터장님한테 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뭐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제 뭐 9월 중으로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도 좀 앞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슈들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남과 북, 그다음에 미국 간의 이 3자 간의 이런 어떤 그 협의 또는 뭐 공조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순항을 하고 있다고 봐도 뭐 되겠습니까? 아니면 삐그덕거린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나타난 바로는 우리 기대치가 워낙 높았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만 열리면 정말 좋은 결과,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6.12 회담 때 본인도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나타나는 것은 2달이 다 됐지만 비핵화에 관련된 목표 일정이라든지 시간표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눈에 띄는 건 없다. 눈에 띄는 것이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서로 간에 북미 간에 또는 한미 간에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와 소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결국 서로의 입장이 명백히 다르다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났지요. 예.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협상의 판이 깨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선 모두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차한 국면에 있는 북한이 해야 할 일,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해야 할 일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12 정상 성명은 국제사회와 약속이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미국은 상한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내가 9월 달에 평양에 가면 종전선언과 또 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그런 아주 정말 당찬 걸음을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답답해 보이지만 북미 간에도 대화가 오가고 있고 뭔가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9월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그다음에 이 상황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원에서 빠른 결단을 해주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아마 우리 정부가 그 역할을 좀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연락센터 두 분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